예, 지금 이제 4권의 제5부를 읽어드릴 차례입니다. 제가 이 빨간 모자를 왜 썼는가 하면, 혼자 찍으니까 영상에서 제 얼굴 머리 부분이 어디에 닿는가가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몸이 이만큼 내려가고 위에는 많이 남고, 또 어떻게 하면 또 머리가 잘리고, 이 머리에 이 경계선을 부르려고 빨간 모자를 쓰면 이렇게 머리서 봐도 저 구도가 지금 어떻게 돼 있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빨간 모자를 쓴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한국사가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알긴 꼭 알아야 되겠는데, 재미있고 머리에 딱딱 박히면서도 정확하게 이해가 될 수 있느냐. 저로서는 최선을 다해서 쓴 책인데, 이게 한 4년간 쓴 책입니다. 그렇게 오래 쓰면서 자료 구하는데 하여간 간에 책을 한 80권, 또 즐겨찾기 인터넷 자료 한 300권 이렇게 해가지고 쓴 건데요. 뭐 얼마나 잘 쓰겠습니까? 훌륭한 분들 많지요, 물론. 제가 쓴 것인데, 그럼 이제 5부로 넘어가겠습니다. 마수가 뻗친 세월, 이런 큰 제목 아래서 작은 제목은 5개예요. 이토 히로부미 총살되다. 우전 왕 순종, 위에 통감, 위에 총독, 위에 천황, 이런 제목하고요. 민족의 저항, 삼남 승간의 죽음, 이상제 피택장로, 이렇게 이어지겠습니다. 첫 번째, 이토 총살되다. 1909년 10월 26일 월남은 순재와 결혼 후 60세가 되는 첫 생일을 맞았다. 지금은 육순이자 새 아내를 맞고 첫 생일이다. 순재는 음식 솜씨를 발휘하여 육순 생일상을 차렸다. 그래도 괜찮겠어요. 육순이신데 괜찮다니까 그렇습니다. 암만 그래도 그렇지, 벌리면 끝이 없습니다. 교회에 알리면 YMCA에도 알려야 하고, 이게 벌리자면 한이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들어와 결혼까지 했는데 우리끼리만 보내서야 되겠습니까? 왜 우리끼리입니까? 장인 장모님이 오시고 정경부인 처제도 오시는데 우리끼리라니요. 그러면 저는 더 이상 바랄 게 없습니다. 아드님 2분과 며느님도 오신다고 하는 걸 억지로 막더니 제 얼굴만 깎는가 해서 말입니다. 그러려면 손자들도 와야 하고 큰 잔치가 돼버립니다. 누구는 빼고 누구를 부르겠습니까? 내년이 환갑이니 그때나 그러라 하고 올해는 이렇게 넘기자니까요. 순재의 권유를 달래고 육순 생일을 지냈다. 그런데 생일 후 이틀이 지났는데 월남이 헐레벌떡 뛰어들어와 숨을 헐떡이며 순재에게 엉뚱한 말을 한다. 부인, 오늘이 내 생일입니다. 얼른 닭 한 마리 잡아요. 순재는 지금 꿈을 꾸는가 하고 정신을 차려보았다. 꿈은 아닌데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릴까? 서방님, 왜 그러고 봐요? 닭 잡아먹자니까요. 생일이라니 무슨 소리세요? 엊그제 생신 지났잖아요. 오늘이 진짜 생일입니다. 지금 좋아서 펄펄 뛰겠습니다. 맞아요, 내 생일 맞아요. 닭고기를 푹 삶아서 우리끼리 잔치하자고요. 서방님, 생신이 아니라 엊그제 육순입니다. 그제 지났잖아요. 아닙니다. 이토 히로부미 2등 방문이 죽었어요. 그놈이 마침 내 생일날 죽었습니다. 저놈 죽는 날이 내 생일이다 했더니 진짜로 내 생일날 죽었군요. 그저께. 그러나 오늘 알았으니 오늘이 생일 아니요? 이토가 죽었어요? 예, 바로 그저께 죽었습니다. 그것도 우리 조선 청년 총에 맞아 죽사했답니다.
이게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벼르고 기다리던 내 생일날 왔습니다. 드디어. 어리둥절하던 순재가 그제야 말귀를 알아들었다. 아, 난 또 무슨 말씀이신가 했더니 정말이에요? 그럼 진짜 생일 맞다 그거지요? 당신 내가 늘 한 말 생각 안 나요? 인간도 아닌 준승 같은 놈이 통감? 얼어 죽을 통감이라는 것이 와서 육체나 불태우라는 자리란 말인가? 우리 조선 사람 누가 저놈 죽일 날이 올 것이다. 누가 저놈을 쳐 죽일고 저놈 죽는 날이 내 생일이다. 이 말 생각 안 나요? 아, 들었습니다. 그렇게 좋으세요? 얼른 닭이나 삶아 뜯어 먹읍시다. 닭 모가지는 내가 비틀 겁니다. 월남이 좋아 어쩔 줄 모른다. 닭을 잡아 삶아봤다. 모가지부터 뜯어 먹으랍니다. 월남이 비틀어 죽인 닭 모가지를 잡아 뜯는다. 누가 그렇게 대단한 일을 했답니까? 우리 조선 청년 안중근입니다. 잘 아는 청년이에요. 알고 모르고는 상관없습니다. 우리 대항제 폐하의 충신이며 우리 조선의 위대한 애국자입니다. 얼굴 볼 일은 없지만 가까이 있었다면 아마 독립협회의 열혈 회원이었을 것이고 만민공동의 최고의 연사였을 것입니다. 참 기분 좋습니다. 생각도 못한 곳에서 나라를 사랑하는 우리 민족 모범 청년이 있었다는 것에 내가 힘이 불끈 솟습니다. 어떻게 어디서 죽였답니까? 월남은 신바람이 나서 순재에게 말해주었다. 사람이 죽었는데 춤춘다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지만 그자는 살 만큼 살아 그냥 죽어도 원이 없을 나이인 69세죠. 죽천과 동갑이에요. 나이인데 얼마나 못되게 살았습니까? 그런 자가 일본 총리 대신을 4차례나 하고 벼슬이란 벼슬 안 해본 게 없어요. 조선으로 치면 정말 탐관오리입니다. 그런데 순전히 계집질로 살았어요. 일본은 그제를 위대한 애국자로 봅니다. 일본 입장에서는 애국자가 맞아요? 남의 나라를 침략한 자지만 일본은 그를 일본 동경 중심지에 있는 히비야 공원에서 국장으로 치를 거래요. 애국자라는 얘긴데 국가가 국가관을 바르게 세우지 않아 그렇습니다. 침략을 국시로 삼으면 애국자지만 인간적으로 보면 악인이지요. 이를 확대하면 일본이란 국가 정체성에 문제가 있어 그렇습니다. 감추고 부끄럽게 생각할 인물인데 자랑하고 있으니 일본이 복받기 저 어렵습니다. 남을 아프게 하고 마구 죽이고 계집들을 꾸러미로 끼어차고 못된 짓만 한 인간을 추앙한다고요. 일본이라는 나라는 민족성이 그런 모양입니다. 하다못해 짐승이라도 무자비하여 옳다하지 못할 이 일은 사람을 짐승처럼 취급한 게 수치지요. 그런데도 안중근이란 청년을 처벌한다고 덤비겠죠? 현장에서 체포된 모양이라니 어쩐다죠? 안중근은 천주교인으로 신부님들로부터 하나님의 심성을 교육받아 반듯한 청년입니다. 쳐들어가 사람을 죽이면 악인이지만 쳐들어오는 적을 무찌른 경우는 달라서 진실한 애국자입니다. 남의 나라에 쳐들어가 강제로 조약을 맺으라 침략한 자는 상대국 조선의 입장에서는 맞서야 하고 그런 자를 죽인 것은 죄가 아니라 영웅입니다. 그러니 조선의 애국자인 척하는 매국노가 고개를 못 들게 본을 보이느라고 죽이지 않았을까요? 맞아요. 우리 법정이나 미국 법정이라거나 국제법으로 재판하면 안중근은 무죄입니다. 정당방위니까요. 우리 민족을 죽이러 온 적을 죽인 것이 어찌 죄가 되겠습니까? 닭고기 오늘따라 참 맛있네요. 부인. 안중근 이야기로 날이 접니다. 그러면 위대한 애국 청년 안중근이 남긴 말을 들어보자. 형제여, 내가 할 말이 있으니 꼭 내 말을 들어주시오. 대개 천지간 만물 가운데서 오직 사람이 가장 귀하다는 것은 사람의 혼이 신령하기 때문이요. 혼에는 3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생혼이니 그것은 천문고의 혼으로 능히 생장하는 혼이요. 둘째는 각혼이니 그것은 그 금수의 혼으로서 능히 지각하는 혼이요. 셋째는 영혼이니 그것은 사람의 혼으로 능히 생장하고 능히 지각하고 그리고서 또 능히 시비를 분별하고 능히 도리를 토론하고 능히 만물을 맡아 다스릴 수 있기 때문에 오직 사람이 가장 귀하다 하는 것이요. 이 말은 인간은 천지 만물 가운데 영혼을 가진 가장 존귀한 고귀한 존재라는 것이다. 인간을 존엄하게 만든 영혼은 천주께서 인간에게 붙여 불어넣은 주신 것이라는 뜻이다. 허다한 동물들이 사람의
압제를 받는 것은 그것들의 혼이 신령하지 못하기 때문이요. 그러므로 영혼의 귀중함은 이것을 미루어서도 알 수 있는 일인데, 이른바 천명의 본성이라는 것은 그것이 바로 지극히 높으신 천주께서 사람의 태중에서부터 불어넣어 주시는 것으로서 영원 무궁하고 죽지도 멸하지도 않는 것이요. 그러므로 영혼이란 인간이라면 모두에게 부여된 것이므로 영혼을 갖는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동등한 인격의 주체가 된다는 것이다. 하늘이 백성을 내어 세상이 모두 형제가 되었으니 세계 만물은 하나님의 동포, 형제, 자매로 모두가 평등하다는 것이다. 인간 평등, 생명 존중에 대한 자각이야말로 인권사상의 토대가 된다는 것이다. 안중근은 국가 앞에서는 종교도 없다 하며 민족을 종교보다 우선시하였다. 안중근은 국권 회복을 종교 신앙보다 우선시하였기 때문에 사람을 죽이지 말라는 종교 교리에 구애받지 않고 국적 이등방문을 저격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등 저격은 비인도적 살인 행위라는 검찰관의 비난에 맞서 2천만 동포의 염원을 대표한 독립전쟁이다 라고 반박하고, 이등방문은 죽어 마땅하되 우리 조선인의 손에 죽어야 한다고 호통을 쳤다. 재판장이 업처구니가 없다는 듯이 물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어디 드러나보자. 이등방문의 제목은 100가지가 넘소. 그러나 시간 관계상 15가지만 말해보겠소이다. 그래, 드러나 보자니까. 안중근은 이등방문의 제가를 줄줄이 꿰어찼다. 1. 한국의 민황후를 시해한 죄요. 2. 한국 황제를 폐위시킨 죄요. 3. 오제역과 칠조약을 강제로 맞은 죄요. 4. 무고한 한국인들을 학살한 죄요. 5. 정권을 강제로 빼앗은 죄요. 6. 철도광산 산림 천택을 강제로 빼앗은 죄요. 7. 제1은행권 지폐를 강제로 사용한 죄요. 8. 군대를 해산시킨 죄요. 9. 교육을 방해한 죄요. 10. 한국인들의 애국유학을 금지시킨 죄요. 11. 교과서를 압수하여 불태워버린 죄요. 12. 한국인이 일본인의 보호를 받고자 한다고 세계에서 거짓말을 뻗들인 죄요. 13. 현재 한국과 일본 사이의 경쟁이 쉬지 않고 사륙이 끊이지 않는데 태평무사한 것처럼 일왕을 속인 죄요. 14. 동양평화를 깨뜨린 죄요. 15. 일본 왕의 아버지 태황제를 죽인 죄로다. 덧붙여 월남 이상제 다큐멘터리 소설에서 위에 실은 안중근의 말과 그 말에 곁들인 안중근 기념사업회의 부어는 월남 이상제와 안중근의 국가관을 유시하여 기독교와 천주교의 시국관에 대한 미묘한 차이점을 발견하게 된다. 이에 대해 안중근은 필자와 같은 사상을 펼치고 있다. 특히 종교, 각자의 모든 믿음, 종교와 나라를 동일선상에 놓고 볼 때 나라가 윗자리라고 하는 것이다. 월남은 이에 대해 침묵하여 일대기에서 픽션하며 어려움이 없지 않으나 월남이나 안중근은 공히 종교와 국가를 상하로 보지 않고 평형에 놓고 보았다는 것이 필자의 판단이다. 종교보다 나라를 택한다는 안중근의 발언에 감동하여 올린 것이다. 당시 꺼져가는 이 나라의 민족 독립정신을 살릴 기폭제 정신으로 말하면 안중근의 거사를 따를 게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단 일제 검사와 재판관 및 두 사람의 프랑스 신부의 살인이라는 판단에는 동의하지 못한다. 이는 필자가 기독교인인 까닭에 기독교보다 율법 존중 신앙이 투철한 천주교의 교리에 대해 무지한 탓이라고 접어두어도 좋지만, 십자가 군병이나 의의 전쟁이라는 차원은 마귀와 정면 대결하고 싸워 무찔러야 한다는 성경 구절이 많기 때문이다. 아무튼 안중근은 애국하고도 억울하게 죽었다고 보는 것이 필자의 판단이다. 만일 세계 평화법이나 지금과 같은 유엔이 존재했다고 할 경우, 또는 유엔 국제사법재판소와 같은 특별재판부에서 판결하였다면 안중근은 무죄 석방을 받았을 것이다. 이를테면 대한제국법정의 검사와 판사가 안중근을 재판한다면 포상해야 한다고 판결했을 것이다. 한편 이등방문 같은 자는 총살함이 마땅하냐는 문제가 있다. 앞서 월남 이상제는 춤을 추고 있다. 사람이 사람을 판단하고 총살한 것에 춤을 추고 반기는 문제는 간단한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너는 그를 위해 기도할 것이며 원수를 사랑하라 하신 예수님 말씀을 비춰보면 원수 이등방문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가의 의문이 생긴다. 그러나 이등박문은 죽을 짓을 했으나 하나님이 죽이게 둘 것이냐 아니면 내 손으로 죽일 것이냐의 문제는 어려운 질문으로 들릴지 모르겠으나 이에 대한 해답도 간단하고 분명하다. 지금은 애국, 호국, 미난을 주제로 하는 글을 써가는 중이라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안동근은 위대한 애국자이며 민족의 영웅이다. 이에 춤을 춘 월남 이상제는 정당하다. 해설이었었네요. 다음 백과사전이 말한 안중근. 본관은 순웅이며 황해도 해주에서 태어났다. 가슴과 배에 7개의 점이 있어 북두 칠성의 기운에 응하여 태어났다는 뜻으로 아명은 응칠이라 지었으며 자라서는 자로 사용하였다. 어려서 한학을 배웠으나 오히려 무술에 더 열중하였다. 1895년 아버지를 따라 가톨릭교회에 입교하여 신식 학문을 접하고 가톨릭 신부에게 프랑스어를 배웠으며 도마라는 세례명을 얻었다. 1904년 홀로 평양에 나와 석탄상을 경영하고 이듬해 을사조약이 체결되는 것을 보자 상점을 팔아 1906년 그는 그 돈으로 삼흥학교 후에 5학교로 개칭을 세우고 이어 남포의 돈이학교를 인수하여 인재 양성에 힘썼다. 그러나 국군이 극도로 기울자 합법적인 방법으로는 나라를 바로 세울 수 없다고 판단, 1907년 연해주로 망명하여 의병운동에 참가하였다. 이듬해 전제독의 휘하에서 대한의군 참모총장 겸 특파 독립대장 및 아령지구 사령관의 자격으로 어민섭과 함께 100여 명의 부하를 이끌고 두만강 건너로 침투, 일군과 격전을 벌였으나 중부과적으로 패퇴하였다. 이후 노예프스키에서 망명수사들이 발간하는 대동공보의 탐방원으로 활약하는 한편 동료들에게 충군 애국사상을 고취하는 데 진력하였다. 1909년 동지 11명과 죽음으로써 구구투쟁을 벌일 것을 손가락을 끊어 맹세하고 동의 단지회를 결성하였다. 그해 10월 침략에 오는 이토 히로부미가 러시아 재무상 코코프세프와 회담하기 위해 만주 하얼빈에 온다는 소식을 듣고 그를 처단하기로 결심하였다. 동지 우덕순과 함께 거사하기로 뜻을 같이 하고 동지 조도선과 통역 유동화와 함께 이강의 후원을 받아 행동에 나섰다. 1909년 10월 26일 일본인으로 가장 하얼빈역에 잠입하여 역전에서 러시아 군의 군밀대를 받는 이토를 시찰하고 하얼빈 총영사 가와카미 도시히코 국내부 대신 비서관 모리 타이지로 만철 이사 다나카 세이타로 등에게 중상을 입히고 현장에서 러시아 경찰에게 체포되었다. 곧 일본 관원에게 넘겨져 여순의 일본 감옥에 수감되었고 그해 이듬해 2월 14일 재판에서 사형이 선고되었으며 3월 26일 형이 집행되었다. 옥중에서 동양평화론을 집필하였으며 서예에도 뛰어나 옥중에서 휘호한 많은 유목이 보물로 지정됐다. 1962년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이 추서되었고 1970년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 5가 471 번지의 기념관이 건립되었다. 그럼 여기서 다음으로 백과사전이 말한 이토 히로부미입니다. 이 자들이 어떤 자인가도 이것도 알아야 되거든요. 이거 한국사에서 이토 히로부미 모르면 또 안 돼요. 본명은 하야시 곤스케. 이거 한번 얘기한 것 같네요. 야마구치현에서 출생, 가난한 농민 집안에서 태어남. 그의 아버지는 하기본 무사 집안인 미쯔이가의 양자가 되면서 하급 무사를 얻었다. 요시다 쇼인의 쇼카 전주쿠에서 수학하여 존왕양이 운동에 참가했다. 존왕양이라는 거는요, 네, 왕을 모시는 이런 운동이에요. 1863년 서양의 해군학을 공부하러 영국으로 건너갔다가 이듬해 귀국한 뒤 영국, 프랑스, 미국 등의 열강과
조수번 사이에 시모노세키 전쟁이 일어나자 전후 평화교섭과정에 통역으로 참가하였다. 한번 했던 이야기가 중복돼서 나온 것 같은데 한번 더 들어도 좋아요. 그리고 1864년 조수번과 막부 사이에 벌어진 막장전쟁에서 보수파들이 막부의 타협적인 자세를 보이자 다이스키 신사쿠 등과 함께 군사를 일으켜 조수번의 실권을 장악했다. 메이지 유신 이후에는 이토 히로부미로 이름을 바꾼 후 신정부에 참여하여 애국 사무국 효고현 지사 등 요직을 역임하였다. 영어의 응통 1870년에 화폐은행 제도를 조사하기 위해 미국에 파견되었고 1871에서 73년에도 해외를 지찰했다. 1878 오쿠보 도시미치가 암살되자 그를 계승해 내무성의 내무경이 되었으며 1881 유명치 14 정부 안에서 국가 구상을 둘러싸고 대입하던 오쿠마 시게부노를 추방하고 메이지 정권의 최고 실력자로 떠올랐다. 그 뒤 1885년 내각 제도가 창설되자 초대 내각 총리 대신이 되었고 88년에는 추미론 의장이 되었다. 90년에는 의회가 설립되자 귀족원 의장이 되었으며 92년에서 96년과 98년 1901년도에도 각각 5, 7, 10대 내각 총리 대신으로 활동하였다. 1905년 11월 특명전권대사로 대한제국에 부임한 뒤 고정의 조정대신들을 고정과 조정대신을 을사늑약을 체결함으로써 대한제국의 요건을 박탈하고 내정을 장악하였다. 을사조약에 따라 대한제국의 통감부가 설치되자 초대 통감으로 부임하여 조선 병탄의 기초공정을 수행했다. 07년 이완영, 이근택, 이기룡, 박재선, 권중현 등 을사오적을 중심으로 한 친일 내각을 구성하도록 했고 을사늑약의 부당함을 세계에 알리고자 이를 파기하고자 해외의 특사사건을 빌미로 고종을 강제로 퇴위시켰다. 1909년 통감을 사임하고 추미론 의장이 되어 러시아 재무상 코코프체프와 회담하기 위해 만주 하얼빈을 방문했다가 26일 하얼빈에서 안중근에게 저격당해 사망했다. 안중근은 대한제국의 황제를 강제로 퇴위시킨 죄, 정권을 강제로 뺏은 죄 등등 15개를 원흉으로 해친 이유와 원흉으로 규정하였다. 장례는 그해 11월 4일 희비야공원에서 국장으로 치러졌다. 메이지 헌법 초안 작성, 양원제 확립, 공리 만화에 일본에서는 근대화를 이끈 인물 중앙발 한국은 아시아에서는 제국주의에 의한 아시아 진출과 조선 식민지화를 주장한 원흉으로 지목된다. 다음 우존 왕, 그 위에 정감, 위에 총독, 위에 천황. 일제는 한일합방으로 조선의 통치권을 거머쥐었다. 황제라 분리하는 고종은 덕수궁이라 개명된 경운궁 뒤 독방에 갇힌 노인처럼 사지를 다 잘려 힘없는 늙은이와 같이 기력을 잃고 주는 밥이나 얻어먹으며 살 처지로 불쌍한 전직 임금이 신세로 전락했다. 신황제라 불러야 할 순종은 일본 천황을 모시는 신하라는 의미로 격화시켜 이제는 황제가 아니죠. 이왕이라 불렸으나 아무런 힘이 없다. 신하들은 모두 일본 쪽에 섰으므로 엄밀한 의미에서 순종의 신하라 할 수 없어 일본의 신하라고 봐야 한다. 지금까지 최고 통치자는 고종이었으나 한일 병탄이라는 경술국기로 이제 고종은 실권을 잃었고 그 자리에는 순종이 앉긴 앉았으나 역시 기력이라 할 게 없다. 이러한 순종의 윗자리에는 일본에서 보낸 정무총감이 꿰차고 앉아있다. 정무총감은 그 위에 조선총독부가 생겨 총독이 자리잡고 앉아있다. 조선총독부는 과거 조선의 의정부와 통리기무아문이나 군국지무처와 내각의 기능을 총괄하는 국정 최고 기구가 되었다. 총독 위에는 일본 내각 총리 대신이 있고 그 위에는 추미론과 일본 천황이 지배하고 있으므로
종전 최고 권력자가 된 조선의 임금은 곁가지에 곁가지로 밀려난 것이다. 더 이상 숭종은 황제가 아니다. 격화된 이왕이라 칭함을 받고 있으므로 고종이 선포한 대한제국은 13년 만에 효력이 소멸된 반면 대한이란 국명을 못쓰게 하고 조선이라는 국호로 되돌려 사용하라 함과 동시에 고종 순종 위의 윗전이라 할 통치 상위 권력자가 통감총독 일본국 총리 대신 일본 천황순으로 4단계가 추락되었으면서도 직접 통치권이 멸실되어 국정에는 실권을 행사하지 못하여 연금시켜버린 것과 다름이 없다. 이로써 조선 백성은 일제 치하에 들어갔으며 일본의 식민지로 추락한 것이다. 하여 일본 국민이 상등 국민이라면 조선 국민은 하등 국민이다. 상등 국민을 모시고 섬기하기에 수관 열매는 상등급 우더런 등께 바쳐야 하는 등 하등을 받아야 차등을 받아야 하는 치욕의 세월을 맞이하게 된 것이다. 이에 대하여 월남은 사람이 운이 나쁘면 다리가 부러지기도 하고 허리를 다치기도 하는 것이요. 나라도 운이 나빠 일제 치하로 들어갔으나 다 부러진 다리가 다시 아무는 것처럼 치욕의 세월도 언젠간 완치 치유하여 건강을 다시 되찾는 세월이 올 것이요 하면서 그래도 낙심하지 않았다. 치료기간이 길고 짧은 것은 대봐야 알지만 반드시 회복된다는 것에는 의심이 없었다. 일본은 반드시 망하고 우리는 자주 독립하는 날이 올 것이라는 데 일점의 의심이 없었다. 높이 멀리 보는 해안을 가진 월남은 일본이 날뜨는 것에 끄떡도 하지 않고 그가 영접한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이라는 것, 세상이 주인이라는 것을 믿으며 죄를 짓지 말라고 일본에게 경고하며 우리 민족에게는 힘을 기르기에 열심히 배우고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희망을 가지라고 외쳤다. 수많은 월남 연구서적의 골자는 3가지로 요약된다. 1. 배우라. 2. 믿으라. 3. 희망을 잃지 마라. 아무튼 이해 1910년이죠. 이승만은 월남의 권유로 귀국했다. 미국 조지 워싱턴 하버드를 거쳐 프린스턴 등 3개 대학을 거쳐 철학 정치학으로 박사학위까지 받았으므로 조선인으로서 이만한 재원은 세계에서도 흔치 않기 때문이며 특히 그에게는 옥중에서부터 돈독한 하나님을 믿는 믿음까지 가득 차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당시 YMCA 종교부 총무로 있는 월남은 이승만을 YMCA 종교부 하령의 간사로 임명하여 옆자리에 앉히고 YMCA를 중심으로 한 애국운동에 동참하는 동지로 맞아들였다. 이승만은 이로부터 월남을 각하라고 불렀다. 각하라니 그게 합당한가? 월남은 각하라는 말에 거부감이 컸다. 각하란 대궐각, 내외, 각사, 각의 어른을 가리키는 말로서 이완영을 총리 대신이자 각하라고 부르기 때문이다. 전하라고 부르지 못하니 각하라 하겠습니다. 각하라고 하면 남들이 웃네. 그저 스승님이라고 하던지. 그럼 사랑하고 존경하는 애사님이라 할까요? 애사? 알아는 듣겠는데 별로 안 쓰는 말 아닌가? 그러니 폐하나 전하를 못 쓰니까 각하가 옳습니다요, 애사님. 월남은 이승만으로부터 각하 또는 애사라 불리며 내심 이승만을 마음에 깊이 담았다. 이승만의 호 우남, 젊고 유능한 자네야말로 잃어버린 나라를 찾거든 각하가 돼야 하네. 예, 월남이 우남한테 하는 말이에요. 우남, 젊고 유능한 자네야말로 잃어버린 나라를 찾거든 진짜 각하가 돼야 하네. 나는 각하가 되기에는 어느새 나이가 많아지고 없어. 당시 61세고요. 월남은 25년 연하입니다. 다만 대항제 폐하와 신항제 폐하 그리고 우리 조선 백성을 위한 각하가 되어야 해. 언젠가 나라를 되찾으면 정말 보배로운 동량이 되어야 할 사람이라고 여겨 월남은 우남을 극진한 마음으로 동지 겸 제자로 삼은 것이다.
다음 민족의 저항. 일본 정부는 1910년 5월 30일 3대 통감에 데라우찌를 임명하고 6월 4일에는 병합 후의 한국에 대한 지정 방침을 결정하였다. 주요 내용은 한국을 병합하여 헌법을 시행하지 않고 대군에 의하여 통치한다. 총독은 천황에 직접 예속하며 총독은 법률사항에 관한 명령을 발동하는 권한을 갖는다는 것 등이었다. 통감부는 합병에 대한 한국민의 저항을 막기 위한 대책 마련에 부심하였다. 8월 7일에는 주한미군 일본군에게 경비태세 강화 명령이 내려졌다. 이날부터 옥내외 집회가 엄금되었으며 모든 신문 잡지는 엄중한 검열을 받았다. 또 각지 수비대에서 선발된 병력이 비밀리에 용산에 집결하였다. 12일 용산의 조선군 사령부에서는 한국인의 저항에 대처할 경비회의가 열렸다. 아울러 일본 의무성은 제외공간의 병합의 순조로운 진행을 위한 외교활동을 벌이도록 지시하였다. 7월 14일 1910년 얘기예요. 지금 계속 주영 일본 대사는 영국 정부에 확고한 지지를 요청하였고 8월 22일에는 러시아 정부에 병합 사실을 통보하였다. 체결 전 8월 16일 데라우찌는 총리 대신 이완용과 농상공 대신 조중웅에게 합병 조약안을 제시하였다. 이완용 등 일본에 거두는 부일 매국 내각은 23일 오전에서 한일 합병을 의견하였고 그날 밤 통감부에서는 이완용과 데라우찌 사이에 합병조약이 체결되었다. 이후 일제는 정치 사회단체의 집회금지, 원로 대신에 연금조처 등을 취한 다음 8월 29일 순종 한계로 하여금 양국의 조칙을 내리게 하였다. 같은 시각 일본 추미론 회의에서도 왕위 제가가 내려지는 형식이 취해지고 일본 정부의 병합선언이 있었다. 대한제국 국호를 조선으로의 변경과 조선 총독부의 설치가 발표됐다. 이날 각지의 일본군 수비대는 무장시위 행진을 벌이며 한국민의 저항 의지를 꺾으려 하였고 서울의 거리에는 헌병과 순사가 촘촘히 배치되었다. 그러나 한국민은 철시, 폐점, 동맹회의 등을 통해 일제의 국권 침탈에 저항하였다. 이만도, 이근주, 노병대, 문태서, 김도현 등의 의병장, 홍범식, 정동식, 김석진, 이중원, 정재건, 장태수, 이면주, 이재윤, 이범진 등의 관리, 박세와 송주면, 황현 등의 학자는 목숨을 던져 민족의 분노를 대변하였다. 그건 그렇고요. 자, 다음 삼남 승간, 이상재 선생의 아들 승윤, 승인, 승간, 승준 이랬죠. 삼남 승간의 죽음. 월남의 셋째 아들 승간이 세상을 떠났다. 1911년 9월이네요. 이래서 월남의 아들 4명 가운데 막내 승준이만 남고 위로 3명의 아들들이 모두 죽었다. 슬픔보다 무너진 억장으로 인해 월남은 기가 막혔다. 허허, 나라가 나를 버리고 떠나더니만은 네 놈들마저 나를 버리고 떠나가려 하느냐. 꺼이꺼이 숨이 끊기듯 울면서도 웃는 듯한 이 가슴 아픈 월남의 탄식에는 나라 잃은 고통과 함께 앞서간 승인이가 동시에 떠오르며 승간이는 나이 37에 벌써 세상을 떠난 까닭이 뭔지 도밀이 알 길이 없어 긴 한숨이 눈물에 섞여 나온 것이다. 하기야 나라까지도 나를 버리고 떠났으니 더 말해 못하겠는가. 멍울이 든 가슴이 풀리지 않는다. 그런데 장례를 치르고 사무제를 다녀오라 집을 비운 사이에 집에는 도둑까지 들어 미싱을 훔쳐갔다. 큰며느리, 죽은 승윤이 처죠. 큰며느리가 슬픔에 울며 울음이 그치지도 않은 차에 미싱까지 잃어버리고 운다. 울지 말거라. 너는 나라를 잃고도 안 울지 않았더냐? 미싱이야 누가 훔쳐갔어도 우리 안에 있겠지. 나라는 일본 놈의 아가리로 들어갔어. 기통한 말로 위로하였다.
손자 손직을 비롯하여 아직 한산에 살고 있지만 이제는 하나. 월남이 38세에 나와 지금 혼사 이야기가 오가는 막내 승준이 87년생이에요. 24살. 만이라도 경성으로 데려와 얼마라도 같이 살아야 한다는 생각을 한다. 경성에 들어오자 순재도 전부터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 말한다. 서방님, 우리가 얼마나 산다고. 장가들이거든 승준이 막내라도 오라 하여 같이 살아요 우리. 나도 그럴 생각이 간절합니다마는 그래야 하겠는데 우선 좀 두고 봅시다. 어렵사리 마음을 추스리는 중이다. 마음을 추스리지 않으면 뭘 어쩔 것인가. 월남은 찢길 대로 찢어진 가슴을 쓸어내리며 그럴수록 하나님의 교회에 나가 기도하는 이외에 달리 어쩔 방도가 없다. 다음 이상재 비택장로 앞에서 이 어떤 권에서 이 얘기가 나왔었죠. 나중에 잊어버릴까봐. 그 얘기가 이제 상기되는 중입니다. 연목골 교회는 1904년 국내 최초로 고찬익 장로를 세워 창립한 바 있었다. 이에는 월남이 감옥에서 추록하던 해로서 이때 당회를 조직한 것이다. 이어 금년 1911년이 되자 다시 이원모 함태영을 장로로 세워 당회를 봉헌한다. 교회는 세례교인 30명당 1명을 장로로 세워 당회를 운영한다. 당회란 교회당, 예배당의 당, 집당, 당자를 말하고 당회는 교회의 의회기관으로서 국가로 비하면 국회와 똑같은 교회의 최고 의결기구라고 보면 된다. 당회원이라 부르는 장로는 가령 교인이 400명이라도 세례교인이 300명이면 장로는 10명 이하로 세워야 하나 10명을 장로를 다 세우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이유는 세례교인의 2분의 1 이상이 장로로 추대한다는 찬성표를 얻어야 하기 때문이다. 결국 여러 명의 후보자에게 표가 분산되어 과반수 이상을 얻는 장로는 300명의 세례교인이라 해도 겨우 서너 명을 창립하기도 어려운 게 사실이다. 이때 월남은 교회에 출석한 지 7년째 이상재를 장로로 추대하는 표가 쏟아졌으나 과반수에는 미치지 않았고 결국 이듬해인 1912년 8월 장로투표에서 장로로 선출 과반수를 넘어 피택되었다. 1912년 장로투표에서는 3인을 하고자 하여 이상재, 민준호, 장봉, 이성진, 김송장, 종상 5인이 떠올랐다. 모두가 과반수를 얻었으나 민준호 씨는 자격조사가 미흡하여 일단 미루기로 하였고 이석진, 장봉, 김종상 3인은 당회가 허하기로 하여 월남 이상하였으나 월남 이상재는 경우가 달랐다. 월남은 YMCA 종교부 총무로 기독교 연합운동을 겸한 민중교육에 몰두하여 개교회, 각자 교회, 개교회에 헌신할 시간이 적고 밖에 나가서 하는 일이 더 크고 많다는 점이 이유가 되어 이 상제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결정이 나온 것이다. 당회는 최종 결정을 내리고 월남을 면담하였다. 이상재 집사가 이번 장로 선거에 합격하였으니 창립하려 하는데 다른 생각이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물어본 이유가 있다. 당회장 개일 목사는 YMCA에서 월남이 많은 책무가 있어 교회에서 장로로 일하는 분량보다 막중하고도 많은 것을 알기 때문이었다. 이에 월남은 교회 장로는 죽는 날까지 해야 하는 항전직입니다. 당회원 여러분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저는 YMCA에서 과분하고 무거운 중직을 맡고 있습니다. 새 회관에 입주한 우리 YMCA는 우리 교회가 할 일 이외에 다른 방향에서 우리 민족을 구원하고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동시에 일정 시대를 사는 우리 민족을 위한 교회 밖의 큰 사명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연목골 교회의 장로로 봉직함이 마땅한 줄 잘 알지만 들어가나 나가나 하나님의 종으로서 장님만 받지 않았을 뿐 피택 장로라는 점을 명심하여 YMCA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일꾼이 되겠습니다. 이에 당회장 게일 목사는 묵묵히 듣는 데였다. 동석한 당회원 장로들이 말했다. 잘 압니다. 각자의 사명에 따라 역할이 다른데 그 일은 아무나 못하지요. 이에 월남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장로의 직분이야말로 정말 아무나 못합니다. 어디서 어떤 일을 하거나 놀고 높고 낮고 귀하고 덜하고도 없습니다. 5달란트나 1달란트 받은 자나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맞아요. 그게 높고 이게 높고 그렇다는 말은 아니고 YMCA는 그래도 우리가 하지 못한 일이라는 측면이 있다는 뜻이죠. 이에 게일 목사가 말했다. 그러시다면 거기나 여기나 모두 하나님의 일이니 장립식은 안 하는 것으로 하고 YMCA에서 헌신하게 되는 뜻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교회보다 YMC에서 할 일이 더 많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럼 그렇게 하는 것으로 어떠하십니까? 하여 당에는 장봉리, 성진, 김종상 3인을 장립하기로 하고 이상재는 교회가 선출하여 뽑은 장로인 사실은 분변인 까닭에 장로 장립식을 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하여 최종 피택 장로 이상재로 결의하였다. 예, 각주가 밑에 있네요. 근데 이게 안 보여요. 이렇게 해서 이제 제 4권의 5부 읽어드리기를 마쳤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고 감사하고 고마운 시청자 여러분, 단 한 분이라도 감사하고요. 이제 제 5부를 마쳤고 다음 6부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